자, 이제 이해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제하고 개략적으로 한번 봅시다. 임시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수직선 배관 있고, 그다음 계산 문제 쭉 이렇게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늘상 그랬듯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지시킬 거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것들. 자, 이거 암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까? 이런 부분들. 암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기본이죠. 기본이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걸 이제 못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자, 요런 문제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들, 자, 요 문제, 뭐, 요건 조금 더 까다로운 점, 아까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 중요한데 5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계산하기 좀 빡빡합니까? 자, 그럴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크게 이제 문제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계산 문제 이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요런 타입의 문제라든가 뭐 요런 타입의 문제라든가 이제 봤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가장 유리합니까? 근데 9점 이렇게 이제 줬습니다. 얘는 지금 뭐 점수는 100점을 많이 주진 않은 1점짜리 이렇게 주고 이제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보시면 9점짜리와 8점짜리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문제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가 더 유리합니까? 사실 아까 이제 9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 출제되면 여러 문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문제로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실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 면에서 보게 되면은 뭐 앞선 문제가 저는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사실은 조금 익숙하냐 안 익숙하지 않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고 2번을 풀어야 3번 풀고 3번 풀어야 4번 푸는 그런 문제들을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역으로 물어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시라고. 이거는 약간 이제 테크닉이거든요. 내가 느낌을 조금 가져가야 되는데, 단편적인 문제 한 문제로 끝나는 것들은 비교적 쉽게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선정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 자, 그러니까 1번을 문제를 맞춰야 2번 문제를 맞춰야 3번을, 3번 문제를 맞춰야 4번을, 5번 문제를 맞춰야 6번을,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번 문제를 반드시 맞추고,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검산을 해야 2번 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1번 틀리면 어디까지 틀려버리니까 4번, 5번까지 다 틀려버리는 문제가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문제 선택을 할 때.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작게 드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검산이 필요한 문제 타입들, 그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타입들은 지금처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검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시간이 작게 걸리냐고요.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검산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됐을 때,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제 계산기에 어떤 과정이 기본적으로 쭉 나열이 됩니까? 계산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쭉 나열되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답안지에 기본적인 거 적잖아요. 그거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누르는 과정 중에서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빠릅니까? 계산기가 가장 빠르죠. 앞뒤로 화살표 조절해서. 그죠? 시간 줄이는 거 자꾸 연습하는 거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내가 수치라든가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 위치라든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계산기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했는지 이제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런 테크닉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이제 검산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고, 또 하고 넘어가고, 또 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런 과정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섞여 있습니다. 자, 뭐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뭐 비교적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먼저 선택하는 거 어때요? 앞서 하셨던 문제. 간단하죠? 계산 문제 중에서 괜찮아요. 선택을 잘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요런 패턴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일단 감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문제가 좀 작지를 않은데, 자, 일단 해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임시소방설에 이제 임시소방설 중 소화기를 설치하는 공사 종류와 규모, 소화기 성능 및 설치 기본적인 사항들,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법제 6조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손 등을 위한 공사 중 법제 15조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 작업 현장 이하 입회에서 화재 위험 작업 현장이라 한다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성능 및 설치 기준 이렇게 나타나는데 소화기 정성이 있는 거, 각 계단마다 계단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설치, 그리고 인화성물 취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자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 지역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배치를 할 것, 소화기 표지를 부착을 해라.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수익익선 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기준 한번 봅니다. 자, 그냥 버팀대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좀 쓰는 형태로는 무난합니다.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익익선 배관의 최상부에는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가지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익익선 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 직선 배관에 부착된 경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 직선 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 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수직 직선 배관의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리고 사전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는 65mm의 수직 직선 배관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 수직선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1개를 설치를 하고 말단에 유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를 한다. 수직선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유볼트 등을 고정장치를 설치를 한다. 자, 약간 여기까지 이제 보고 요거 앞에 좀 끊어줄게요. 자, 그러니까 1m가 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방향 버팀대를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직 직선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편적으로 설치하면 1m를 넘는 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T로 분기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부터 얼마 0.6m 이내 버팀대를 내방향을 요렇게 설치하면 요것도 인정을 해줄게. 자,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화전함이라고 표현되는데, 소화전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수직직선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의 경우, 자, 그러니까 요렇게 배관이 요렇게 해가 소화전이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 길이가 3.7m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만 유볼트만 고정하는 걸로도 가능해, 이제 그 말이고, 3.7m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렇게 수직직선 배관의 버팀대를 여기에 설치를 하거나, 요렇게 설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유볼트를 고정해. 그 말이죠. 그 저기 있는 게. 표현 그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단독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수직직선 배관이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를 하고 수평 방향으로 분기된 수평 직선 배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는 수직직선 배관의 직선 배관의 지진 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직직선 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수직직선 배관이 다층 건축물의 중간층을 관통을 하며 관통급이 스리비의 구경이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급이 스리비 구경 미만인 경우는 내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요 두 가지에서 숨어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m 미만이면 버팀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하중만 포함은 하도 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6조 제3항 제1호를 따라가면 요렇게 됩니다. 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수직직선 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6조 제3항 제1호 이제 그 규정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슬라브가 관통부가 있습니다. 그냥 배관이 관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mm 미만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게 100mm 미만이에요. 미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슬리브 내지는 관통구를 얼마? 5cm. 근데 100m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관통구를 10cm 이상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버팀대를 설치를 하는데 이 5cm 내지 10cm보다 작은 거예요. 작으면은 뭐가 없어도 된다? 버팀대가 없어도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5cm, 10cm 이상 크라고 이제 이렇게 관련 규정 요게 따라가 보면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배관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건물이 수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좌우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건축 구조 기준 이런 데 보면 층간 1도 이상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평안을 건축물에 고정하면 건축물하고 얘네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걸 움직이지 말도록 이렇게 8m만 하나씩 이렇게 이제 버팀대를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슬리브 사이즈를 더 작게 해버렸어요. 그럼 이 배관이 흔들리려고 하게 되면 어디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5cm보다 작고 10cm보다 작으면 구경에 따라 작으면 얘가 이 배관들이 어떻게 구조체 그 자체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구조체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없어도 된다? 버팀대가 없어도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 조건에 따라 6조 3항 제1호에 따른 배양구역인 통고 및 수류경이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 찾아가 보게 되면 5cm 이상 10cm 커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버팀대 안 해도 돼. 그래서 숨어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대신에 후렉시블 조인 이제 가유성임이 아니구나. 지진분리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3대 천장에서 60cm 이내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 자, 6조 제3항 제1호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소화설비 배관의 내경이 10cm인 갈로상에 지름이 2cm인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을 때 오리피스 전후 압력 수도차가 120cm, AC2O일 때 유량을 계산하셔도 한 유동계수는 0.66이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도하는 문제가 사실상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벤츄리미터의 유량인데, 자, 여기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 유량 계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1-D분의 D1분의 D2의 4승, 그리고 A2 곱하기 루트 2G 델타 H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 델타 H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결국은 여기서 표현되는 부분들이 R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R로 표현을 할 때는 R, 감마 W네, 감마 마이너스 감마 W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 해가지고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델타 P, 감마 W의 델타 P 이렇게 되고, 감마 W의 델타 P는 델타 H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겁니다. 즉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요렇게 이제 대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벤츄리간 해가지고 유속 구하는 거에서는 벤츄리간 유속이라 했고, 그 유량 구하는 거는 얘거든요. 그러면 조건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자 10cm 주어졌습니다. 자 2cm 이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압력 수도 차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면 요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전후 구경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구조죠. 그러니까 D1하고 D2 뭐 이런 것들은 주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A2는 주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주어질 건가? 이제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비중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비중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 대신에 뭐를 주어질 수도 있습니까? 압력차를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답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주어지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여기서 압력차를 주어지는 거 한 가지, 수도차를 주어지는 거 한 가지, 요 세 가지 케이스 문제가 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얘는 우리가 유도하는 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요. 굳이 남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유도하는 과정에선 관련한 부분들이 이미 문제가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비중을 주어지거나 압력차를 주어지거나 수두차를 주어지거나, 수두차를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다이렉트로 얘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를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얘를 하지를 못하면 또 연속 방정식 적용하고 뭘 찾아가고 이래 찾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복잡하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교재라는 이런 데 문제가 다양하게 풀이로 나타나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비중량. 그러니까 비중을 주어지거나 지금처럼 뭐 압력차를 주어지거나 수도차를 주어지거나 그런 케이스.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 관계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D1, D2 주어진 거에다가 수도차라는 것을 바로 대입하면 지금처럼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림 같이 이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하여 증축 부분 B부분에 옥내 사전 5개를 설치하고자 한다. 수압펌프 신설 없이 교전의 수압펌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라. 수압펌프로부터 A까지 배관에 길이 크기는 설계도면 분실로 알 수 없으며 실측이 불가능한 실책이므로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여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조, 자, 얘는 큰 의미는 없이 펌프가 지금 요렇게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요렇게. 자, 라지 A 요렇게 들어가 있고 스몰 A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기존이죠. 기존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B까지 요 지점까지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부분들은 뭐가 주어졌냐면 낙차가 30m, 여기까지는 어떻게 10m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내경이 주어졌네요. 자, 얘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 전수들을 한번 봅시다. 낙차 플러스 마찰 플러스 법정 방수압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B점에서 필요한 유량 감력은 26m, 유량은 7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26m, 700이라 되어 있고 A점과 옥내사전 노즐 사이 마찰 손실은 15m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그럼 얘는 15m 마찰 손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옥내사전 노즐 A의 방수압력은 50m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5m 땅의 방수압력은 얼마? 플러스 50m 방수압 이렇게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이때 수압펌프의 토출 측압력계는 110m, 여기서는 11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전량정이라는 형태, 구경 13mm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절잠수, 자, C값은 120, 수압펌프의 전격 토출량이 2000, 최저압은 12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펌프에서 A까지의 마찰 손실은 얼마일까요? 걔를 구해야 되죠. 즉, 그러니까 마찰 손실을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A 구간, 요거 한 가지, 그리고 라지에서 스몰 A까지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버리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낙차는 저기서 보시다시피 30m가 주어진 상태. 플러스 마찰은 펌프에서 A 구간입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플러스 라지에서 스몰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방수압 얼마? 50m 이렇게 돼. 얘가 지금 얼마? 15m 이렇게 됐고 전수는 얼마? 110m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자, 펌프에서 A 구간까지의 마찰 손실을 구할 수가 있죠. 현재 상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스피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뭐를 적어놔야 되는 거야? 전수도는 낙차, 마찰, 법정 방수압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얘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마찰 손실은 펌프에서 A 구간, A에서 라지 구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두 구간이 아니고 세 구간도 될 수도 있죠. 그죠? 뭐 계산하기 하든지 지금처럼 하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경 전의 마찰 손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델타 P 변경 후입니다. 델타 P 전을 알고, 자, Q 전, Q 후에 1.85승. 우리가 늘상 해왔던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얼마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중에 한 가지로 뭐를 줘줬어요? 노즐이 13mm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즐이라는 형태. 자, 그러니까 Q는 K로또 P라는 형태. 이거는 스프링클러일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Q는 2.086D 제곱 루트 P 맞습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구하든지 간에 뭐 얘를 정한다. 그러면 압력을 넣는다.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변경 전의 유량 그리고 변경 후의 유량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가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 문제 조건상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유량이 아까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유량은 700리터 퍼분 해가지고 변경 후의 유량은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전후 해가지고 펌프에서 A 구간 아까 보셨던 여기죠. 펌프에서 A 구간 해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마찰 손실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딱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압력, 유량,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전량정을 구함에 있어가지고요, 낙차가 지금 30m에 플러스 10m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죠? 플러스 10m 생겼잖아요. 요걸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40m가 됐습니다. 플러스 펌프에서 자 A 구간 맞습니까? 플러스 A에서 B 구간에 마찰 손실을 구해야 되는 상이 맞나요? 얘를 빼먹을 수 있죠. 그죠?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라지 스몰 A 나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펌프에서 A 유량이 달라짐에 따라서 구현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올라가면서 또 뭐 마찰 손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소들. 마찰 손실하고, 낙차하고 마찰 손실하고 고려해가지고 어디에 B점을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펌프에서 A 구간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A에서 B 구간은 어떻게요? 여기서는 C값 얼마로 이제 되어 있습니까? C값을 120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C값을 120으로 쓰라 되어 있으면 A에서 B 구간은 뭐로 구할 수 있습니까? 하전 일리함수로 구할 수가 있죠. A에서 B 구간 맞습니까? 6.053 곱하기 11.4승 곱하기 CDQ 1.85 1.85 4.87 맞습니까? 그게 길이 10m 맞나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A에서 B 구간 이렇게 그리고 필요한 거 얼마였습니까? 최종적으로 26m 필요해 맞습니까? 애들 다 담으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 펌프로 사용 가능, 불가능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이제 그 문제입니다. 자, 이게 풀이 과정을 보면 장황합니다. 굉장히 장황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출제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여러 가지 쪼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타입으로 한 번에 쓰시오 이렇게 5점 주고 10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아마 쪼개게 되면은 얘를 먼저 구하는 거. 펌프에서 A 구간의 압력을 구해보시오.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변경 후에 손실을 구하시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펌프에서 A 구간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A에서 B 구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전체 전수들 구하시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 4대 문제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점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할만하죠. 그죠?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뭐 적고 시작했죠? 전수도는 낙마방, 낙차, 마찰, 법정 방수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간을 나눴습니다. 자, 낙차는 뭐 나눌 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누는 게 펌프에서 A 구간, 라지에서 스몰 A 구간 나눴습니다. 그래 법정 방수압에 있는 거. 그러면 마찰 손실 구하고 지금처럼 구하고. 그런데 두 번째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추가로 뭐가 생겼어요? 낙차가 하나 더 추가로 생겼고. 맞습니까? 마찰 손실이 펌프에서 A 구간, 얘를 구한 거에다가 어떻게 A에서 B 구간, 이렇게 구하고,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한 15점짜리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한 문제 2점 내지 3점 정도 좀 한 15점 전후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할 만한 문제로 여러분들, 이제 피력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문제 틀리면 반드시 간다. 그냥 날아간다. 맞습니까? 첫 번째 문제 틀리면 그 다음 문제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 맞습니까? 그죠?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게 검산이 필요하다. 맞나요? 그죠? 시간이 남은 검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검산. 아시겠죠? 이제 그런 타입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흐름은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풀이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량과는 구경 주어지면 2.08 D, 루트 P 이런 걸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 단연산 그리고 라지에서 스몰 A 해가지고 마찰 손실 구하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존에 보고 나중에 보고 계산하니까 기존 펌프를 사용할 경우 전격 양정이 부족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다음 조건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봅니다. 배관의 길이 50m, 배관의 구경 15cm, 그림같이 물탱크 주위는 4m. 유입되는 오르피스의 중심 바닥으로 50cm 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때 표현을 한다. 전체가 얼마? 4m, 얘가 0.5m 되면 얘는 얼마? 3.5m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는 구경은 얼마? 15cm니까 150A 내지는 0.15m. 보편적으로는 메다로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까 0.15m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 놓습니다. 자, A 밸브 부착 손실 개수는 이 점성 개수는 0.1 kg/m 색하며 유입체는 층유로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
배관 내 포화 승계 환산수는 0.1m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부자적 손실 개수를 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얼마고 항상 손실은 주손실 플러스 부자적 손실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 조건은 따라가게 되는데, 유체는 충유로 가정을 한다라는 그런 조건도 의도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찰 손실을 구하기 위한 배관의 길이를 구하시오. 단 유속은 손실을 무시한 오리피스 육개 유속을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속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V는 루트 2GH, 여기서 H가 얼마였습니까? 오리피스의 중심을 지한 부분들이니까 3.5m 맞습니까? 자, 얘를 기준으로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자, 배관의 길이를 구하시오. 마찰 손실을 구하기 위한. 그러니까 마찰 손실을 구하려고 하면 H는 FD분의 L 2G분의 V 제곱 이렇게 되는데, 유속은 적용하면 되고 구경은 150mm 있고 마찰 손실 개수, 자, 점선 개수 있으니까 점선 개수 가지고 어떻게 충렬하고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마찰 손실 개수 F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레놀드 수분의 64 뭐 이런 거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렇게 접근했었을 때 마찰 손실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뭡니까? 순수하는 배관의 길이 주손실 플러스 어떻게 부차적 손실에 해당하는 길이, 이제 그것만 구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손실수들을 구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고요. 1의 계산 결과 고려하여 마찰 손실수들을 구하시오. 2의 계산 결과를 고려하여 배관의 말단에 펌프를 설치하기 위협일수도, 자, 그리고 설치된 유도 전등이 69, 그리고 설립률은 8%, 펌프 회전 속도를 구하시오. 자, 그리고 계산 결과 고려 비연도를 구해라,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L은 배관의 실제 길이, 그리고 관부석 홈 등의 상당 길이 이렇게 되는데, 부자 손실 개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L은 F분의 KD죠. 여기서 F분의 KD라고 되어 있는데, K 값이 아까 부자 손실 개수로 2로 주어졌고, 구경은 0.1로 줘도, 그럼 마찰 손실 개수 F, L을 구하면 되게 되는데, F는 레놀드 수분의 64, 그리고 점선 개수가 주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레놀드 수는 U분의 rho VD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물이면 물의 밀도는 1000이고 유속은 아까 3.5%를 가정을 해서 구경은 아까 얼마 0.15 들어가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자, 레놀드 수를 구할 수, 레놀드 수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마찰 손실 개수 F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등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 유속을 구했고요. 그리고 마찰 손실 개수 F를 구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상당 관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관의 길이는 실제 배관이 50m에 부차적 손실에 해당하는 길이 60m, 그냥 110m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를 고려한 마찰 손실 수들을 구하면 나머지 조건이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요. 그래, 계산 결과 고려해서 배관에 말단에 펌프를 설치할 경우 유효 흡입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대기압은 있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그냥 표준 대기압이죠. 자, 거기다 포화 수증기압 조건이 있었습니다. 0.1m 있었고요. 마찰 손실 우리가 금방 구했고요. 그리고 압입이냐 흡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압입이라는 형태로 위에서 지그신 누르는 형태가 되게 되니까는 얼마 3.5m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그 조건을 전체 다 고려하게 되니까 얼마? 자, 그러니까 유효 흡입 수도는 0.9m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펌프의 유도 전동기는 6국이라 그래 60Hz 슬립률 8%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 이렇게 되는데 회전 속도는 P는 극수고 F는 자 주파수고 S는 슬립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비계전도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때 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펌프의 전수는 60m, 단수는 5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 특정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로 대입하시면 지금처럼 아파트의 기준개수는 10개로 이렇게 되는데, 기준개수가 30개로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됩니까? 조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준개수는 몇 개로 가정을 합니까? 10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조건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최대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으면 기준개수는 30개로 될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거기에 따라 단수, 기타 등등 스프링걸 1개 내지는 150 토출했을 때 토출량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같은 형태로 비교연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어느 습식 스프링클러 셀 배관의 일부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ABCD에 필요한 간부도 구인 개수를 담론의 빈칸에 가입하시오. 단표 주어지는 간 임세만 산출을 한다. 크로틴 사용할 수 없다. 헤드는 니플로만 연결해 장니플, 단니플 구분 없이 한 개로 산출을 한다. 그래서 A, 자, 헤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교차배관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C, 교차배관 연결되는 부분, 얘를 한번 부속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집니다. 이 부속을 구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부속을 구하는데 좀 익숙해지자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수리 계산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무적으로 견적을 뽑고 이렇게 하시는 뭐 이거 장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해보고 까먹고, 그러니까 기사 실기 때 우리 이거 다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한 번 정도 더 보자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몇 개 이렇게, 다행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격을 다 주어줬죠. 여기에 몇 개가 되느냐요. 그걸 한번 세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자, L보통 하나, 둘, 셋. 자,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레두시 하나가 들어가 있죠. 25에 15.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요 사이를 우리가 니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플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뭐 니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물량을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엘보 3개, 레두시 1개, 니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25, 25 헤드 개수에 따라 요렇게 여기 25, 25에서 헤드 개수에 따라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개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게 된 배생 헤드는 2개냐, 3개냐, 5개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아까 이제 보셨던 대로 그러면 헤드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얘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요? 32mm 아니죠. 그러니까 40mm 이렇게 되죠. 4개, 5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5개까지 이렇게 되면 40mm 구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40mm. 그러면 여기는 40에 40T를 쓰고 레누샤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니플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걔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 T로 분기가 되고 40mm고 40에 40T를 쓰고 여기 니플 2개가 들어가고 레두샤 40에 25, 40에 25 레두샤가 들어가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는 1번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 대신 아래쪽에 구경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앞쪽에 헤드가 4개 있었고 뒤쪽에 헤드가 4개 있고 이렇게 되면은 10개 이하까지는 구경이 50mm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50T가 되고 50에 40, 여기서 50에 40이 되고 여기서는 똑같이 40에 40이고 40에 25 레두샤가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속하는 거니까 요건 잘 하시는 분은 요건 이제 눈 감고도 합니다.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요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근데 수리 계산을 할 때 니플 수가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요거는 우리 뭐로 간주를 합니까? 그냥 니플이라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배관의 길이로 추가를 해버리죠. 1m, 1m, 0.1m, 0.1m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자, 바닥 면적이 250, 변압기질 압축 공기포 수화 설비를 설치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압축 공기포 수원을 구하시오. 화자년 기술 기준상 최대 팽창비로 방창 경우 발생 후 최대 포체적을 구하시오. 압축 공기 분사에 대해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발전기 엔진 뽑으실 변압기 전기 케이블을 실 유압 설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 공기포 수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변압기 실 바닥 면적 250제곱미터의 경우는 기타의 것에 해당으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 있죠. 압축 공기포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면적 단계수, 방출량이라든가 제소 방수 시간, 팽창비라든가 그리고 수온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조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표 한계가 사실 여기서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패턴이 지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아주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를 안게하느냐, 안게하지 못하느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특수감별 저장치 기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래도 아주 크게 만들거나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표 안개 정도 선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바닥 면적 조건에 따라 250, 1.64리터 퍼분메다 제곱 10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나타나집니다. 자, 최대 팽창비 이렇게 되면 팽창비는 우리가 얼마로 지금 이제 돼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압축 공기포 같은 경우에는 20배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돼 있죠. 그래서 팽창비는 방출 전 포성액 최적분의 방출 후의 포성액 최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 방출 후 포성액 최적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팽창비에 따라 방출 전 포성액 최적 아까 그냥 4.08 곱하면 되죠. 자, 분쇄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13.9 나누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자, 최대 18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산탄소 소화설비의 최고 상염이고 오메가 파스칼, 인장 강도가 380, 탄소강을 100안제로 상했을 때 이 경우 압력, 메간용, 탄소강 간의 스케줄 수를 산정하시오. 단 안전율은 4이고 스케줄 수는 지금같이 뭐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런 공식이 아직도 어디에서 나오니까 기사 실기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 선으로 이렇게 한다로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누설 면적이 0.0이 저번에 출입문에 있는 실 A와 누설 면적이 0.05 저번에 창문에 있는 실 B가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때 A실에 0.01cm의 극기를 가할 경우 A와 외부의 차를 구하시오. 단 유량계수는 0.64로 적용하며 극기 풍량 화단전기 줄균에 따른 할증에 따르며 개우계수는 방화문이 창문은 1.6을 고려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조금 흐리겠네요. 이렇게 나 있는데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러는데, 자, 요렇게 실 A, 요렇게 이제 출입구가 있습니다. A실이고요. 여기 이제 B실 창문이 있는 요런 상태로 됐습니다. 여기서 극기를 하는 겁니다. 0.01 세제곱미터, 자, 세제곱미터 퍼세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구계수가 달라요. 하나는 2고 하나는 1.6입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직렬인데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렬로 우리가 봤을 경우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풍량,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풍량은 어떨까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Q는 0.64 곱하기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29 곱하기 KA 델타 P n분의 1승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K 값을 얼마로 주어졌기 때문에 0.64로 주어졌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K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0.64를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건 유량계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1.29에다가 K값을 0.7을 줄 수도 있고 0.6을 줄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출제위원 마음대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얘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만 보자. 얘 주어졌고 얘 주어진 건 맞습니까? 각각 방화문 주어졌고 얘 주어진 건 맞습니까? 그리고 뭐 주어졌어요? 풍량 주어진 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결국은 압력이죠. 즉 그러니까 자, 직렬로 갔었을 때 통과는 풍량 같다라는 전제로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자, 그러니까 A실에서 B실의 압력차, B실에서 C실의 외부의 이제 압력차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직렬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Q는 해가지고 1.29K, A, P1 P2, 자, N분의 1승 곱하기 1.15, 자, 1.29K, A2, 자,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P2 빼기 P3, N분의 1승 1.15. 자, 여기서는 방화문은 이고, 여기서 아까 창문은 어떻게 1.6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상에서 얘네들을 한번 구해보자고. 얘네들을 각각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면 이 상에서 보게 되면 P1하고 P2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2에서 P3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을 하게 이제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P1에서 P2의 차를 구하면 얼마요? 27.73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A실 통과 후 자, 압력차를 구하면 P2에서 P3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B실에서 외까지 오고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전체를 하게 돼 131.13인데 자, 그러면 자, P1 빼기 P2 이렇게 됩니다. 자, P2 빼기 P3 이게 아까 구했던 27하고 지금 얼마에 131.1 이렇게 되는데 살짝 얘네들을 다 하게 되면은 얘 약분되면서 P1 빼기 P3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A실하고 옥 외에 차비 구해지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구해졌던 27 더하기 131.13 얘가 이제 구해지게 되면 뭡니까? A실에서 바깥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직렬일 경우는 어떻게요? 통과하는 풍량은 어떻습니까? A실에서 B실, 그리고 B실에서 C실 같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직렬일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축부가 요렇게 있다. 자, A실, B실, C실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A, B, C, D 이렇게 했으면 여기하고 여기 찹, 여기하고 여기 찹, 여기하고 여기 찹, 여기하고 여기 찹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P1, P2, P3, P4, P5 하잖아요. 그러면 P5하고 P1의 압력차를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 압력차, 자 그러면 P1 플러스 P2, P1 빼기 P2가 되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 압력차는 P2 빼기 P3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차 같은 경우는 P3, P4 이렇게 되는 거고, P4에 P5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서 어디하고? P1하고 P5에 압력차가 구해지는 건 맞습니까? 이거는 패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직렬일 경우에 우리가 누설 면적 구하는 공식에도 있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것은 조금 변수를 더 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부를 달리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직렬로 구하면 안 돼. 그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는 역으로 보게 되면 누설량 같은 거 이런 거 역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설 면적을 줘가지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응용을 하면 자, 그런 분들까지 가능합니다. 자, 수요물이 배선에 걸리는 시간을 구하셔도 한 유랑계수를 고려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문제로 출제된 바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는 H1, H2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리피스는 A, 물탱크는 바닥 면적 AT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탱크 바닥 면적 이제 이렇게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은 뭐가 점점 달라집니까? 수위가 압력에 따라 점점 작아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유량 Q는 AV인데,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량이 감소되는 형태가 되는데, 결국은 dt분의 dv, 자, 시간 변화, 순간 변화에 따라서는 dv 최적이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감소할 거야.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dv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최적은 바닥 면적 at 곱하기 dh 맞습니까? 높이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dt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얼만큼 시간 만에 방수되는데, h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 Q는 C, 자, A 루트 2GH, 요거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Q는 AV죠. V 대신에 루트 2GH 넣으면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H 성분만 사실은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얘 남아있고 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H분의 DH, 여기는 나머지는 뭐냐면은 상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끄집어내보자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D를 없애기. 여기 이제 D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미분이라는 의미죠. 그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수는 앞에 그대로는 빠지고, H1, 그러니까 H2만 남아있게 되고, 루트 H분의 1의 DH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루트 H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는 0.5승이죠. 0.5승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0.5승이거든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0.5승이라 되어 있는데 n은 앞으로 나오게 돼 1 플러스 n 승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적분이 되게 되니까 얘가 지금 얼마로 정리가 되더라? 0.5승으로 되네. H1, H2 이렇게 되네. 얘는 하나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 때문에 마이너스 2 부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건 그 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H1하고 H2, H1이 더 큰 그런 조건일 경우에는 이 앞뒤 아래 위 이제 수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지금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지게 되는 게 루트 H1 마이너스 H2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거는 유도하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 출제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출제 패턴을 계속 보게 되면 계산 문제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능이주 소황 설계 대상이 되는 고층 건축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맞나요? 맞죠? 그죠?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쓰고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자연낙차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자연낙차 방식에 따라서 물이 방수가 됐을 때 이 물 얼마만큼 쓸 수 있는데 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위한 문제로 스프링클러가 됐던 소화전이 됐던 연결 송수환이 됐던 기타 등등 그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낙차가 있는 자연낙차 방식일 경우에는 쓸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계산 문제까지 그렇게 이제 풀어보십시오. 자, 다음 조건에 따라 RDD 및 ADD를 구하시오. 자, 층수와 10층으로 판매시설의 일부를 구역실로 서 가로 16세로 19 높이 3m 통로 등의 가연물을 적재할 수 없는 부분은 바닥 면적이 10%이다. 자, 그러니까 가연물을 적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바닥 면적이 10%니까 자, 가연물의 상단 면적이 줄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장소 기준교사가 개방되어 해당 손에 모두 방수되어 화재는 진압되었고 스키핑, 화미에 증발된 방수량의 일부가 인근에를 적히는 현상에 의해 전체 방수량의 10%가 소실됐다. 10%는 어떻게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조건에 따라 피로진화밀도는 불을 딱 끄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가연물의 상단 면적, 그리고 화재진에 필요한 방수량,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에 따라서, 자, 보시게 되면은, 판매시설에 일부 구역실로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판매시설의 경우 기준교수가 몇 개입니까? 30개죠. 그런 기타 등등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기준교수 10개, 20개, 30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 맞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방수량은 80m 퍼분 개 곱하기 30개이고요. 거기서 가연물 상단 면적, 통로 등의 가연물을 적재할 수 없는 10% 제면적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19 곱하기 0.9가 되고, 이거는 면적이죠. 그냥 10% 이제 가만. 거기에 따라, 그 면적에 따라 실제로 방수되는 양 해보게 되니까 8.77리터 퍼분 메다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침투 밀도. 자, 그러니까 실제로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인데, 실제로 침투된 물의 양은 얼마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가연물 상단에 이제 도달된 실제 방수량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연물 상단에 도달된 방수량은 스키핑이 10%는 날아가 버렸다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0.9를 곱하니까 2160이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면적 고려를 해서 구하게 되니까 7.89리터 퍼분 메다 제곱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문제를 위한 문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고체 로절. 자, 고체 로절 화물의 양에 대한 기준을 주시고 간단한데 이런 문제들은 자, 기준상으로 이렇게 표현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필수와 필요 약재량, 기는 밀도고 수화밀도 곱하기 1.4 만정계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밀도는 어떻게 해라? 형식 승인받은 제조사 설계 매뉴얼에 제시된 수화밀도, 그리고 방어체적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문제를 출제를 하기 위해서 수화밀도를 주어질 거고, 이 수화밀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다. 맞습니까? 조건이 주어진다. 이런 타입의 문제들은 절대로 복잡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이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미분무 있죠. 미분무. 수원 구하는 거 있죠. 자,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기준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식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출제되면 한 3점짜리 정도 출제되거든요. 2.3점 출제되거든 못 맞추면 억울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눈으로 보기에도. 아시겠죠?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억을 하시고. 전산실에 하루 일상 공일 저녁 방출 방식 설치 주어진 조건에 따라 무릎에 답하시오. 면적은 30 곱하기 10m로 높이는 5m. 전산실 내 불연제로 마감된 콘크리트 기둥이 3개, 각 기둥의 체적은 3제곱미터. 설계 농도는 10% 적용. 설계 농도 초과할 수 없다. 자, 0도시 1기압. 그래, 하루 일상 공일의 분자로 149kg, 전원기는 68리터 per 45kg. 조건에 따라 비체적을 구하시오. 전산실에 필요한 약재량, 저전기수, 필요한 약재량에 따른 방출후 가스량, 화단전 기술 기준에 따른 방사시를 고려 필요한 약재량에 따른 선택별로의 통과 유랑,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가스는 뭐 하기다라 그랬습니까? 온도 압력 확인하는 거 맞습니까? 있습니까? 조건에? 자, 그러면 그 조건이 있었었고요. 분자량 실제 시험에서는 안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 149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분들이 비체적입니다. 분자량분의 2.4제곱미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0도시일 경우에 비체적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 자체가 0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 조건 같은 경우는 표준 대기하기 비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전산시에 필요한 약자량은 S분의 V 곱하기 100만의 C분의 C. 자, 그러니까 기둥이 3개가 있었으니까 걔를 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체적 이렇게 구해져 있고요. 자, 설계 농도는 1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구해보게 되니까 전체 약자량은 얼마? 1104.44kg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자, 저장 용리수는 구해보게 되면 24.543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25병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설계 농도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시 하나에서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할로온 같은 1301 같은 경우 설계 농도 계산을 해보도 9점 몇 프로 이래 나오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10% 넘어가면 안 돼. 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농도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조건. 자, 그러면 설계 농도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목적은 뭐예요? 10%라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왜 10%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람한테 해를 끼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 넘어가라, 가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람이 상주하는 것으로서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할기나무 불활성 기체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할 수 없어.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서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10% 초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불 잘 꺼지잖아요.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대체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놓치거든요. 아시겠죠? 허용 설계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 필요한 약자량에 따른 방출후 가스량. 자,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데, 저장 용리수에 따른 저장량과 필요한 약자량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방출 후 가스량, 저장량, 거기에 따라 약자량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0.15 곱하기 1104.43은 구해진 약자량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저 구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약자량에 따른 선택별 통과율랑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방사 시간에 10초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 시간 나옵니다. PDX는 참고 정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전선의 절연 열화로 인한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절연장을 측정을 위해 전로의 유지보수에 활용하여야 된다. 절연장 측정에 관한 단 강그룹에 답하시오. 220V 전로에서 전선과 대지사의 절연장이 0.2MW입니다. 다면 누설 연료는 몇 mA인가? 감지결로 및 부속결의 전로와 대지사 및 배선 상환의 절연장을 1경계경마다 충류 250V 절연장 측정기로 측정하는 경우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측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특별할 건 없죠. V는 IR, I는 R분의 V 이렇게 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항, 볼테지 220V 하게 되면은 전류 나오고요. 그리고 절연장 시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1경계에 0.1메가옴 이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각종 수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동의 탐지 설비 수신기와 수동 발신기 세트함 간의 결선을 나타내는 약식 도면 조건에 도면을 보고 강그룹에 답하시오. 건물은 지상 6층, 지하 1층. 자, 배선은 최소 가닥수만 표현을 한다. 수동 발신기 공통선 경정 표시등 공도 6개 초과시 별도로 결산한다.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P형 1급 30회로 지상 1층에 설치를 한다. 화재는 하나의 층에 지구력 양체 또는 배선이 탈락되도 다른 층에 화재 통보 지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에 유한 조치를 하였다. 자, 요게 지금 현재 뭐냐면 기사실기 문제에서나 간선수 나오게 되면 항상 나오는 문구들이거든요. 기존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상 6층까지, 지하 1층까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제 명동 맞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제 명동으로 하려면 10층이 하죠.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이렇게 되면은 직상 4개층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따라 간선수 달라지고 6개 경계경마다 간선수를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통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회로가 지금 몇 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3개 맞습니까? 6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6개까지 공통선 안 가닥. 6개 넘어가게 되면 공통선 한 가닥 추가되게 되죠. 초과되게 되면. 자, 그 조건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선의 가닥수, 최소 몇 가닥인지 구하시오.
그리고 전체 용도를 담당하는 명기를 하시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닥, 7가닥, 6가닥 이렇게 각각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간선 명세 같은 수동 발신기 공통, 경영 표시등 공통, 경용성, 표시등성, 발신기선, 회로선, 전화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로선이 층별로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6개, 9개, 9개 될 때 경영 표시등 공통선, 그러니까 6개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2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로선 12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15개 됐을 때 요렇게 공통선이 추가되는 거 이제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라는 거. 여기서 마찬가지 공통선 추가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기본적인 거 몸풀기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셨고요. 전기실에 제일 중 분말 소약자를 작은 분말 소환 설비를 갑식의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조건을 다음 조건을 참조 강도로에 답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간이 조금 좁아돼 가지고 제가 약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특정 소형대상은 크기는 가로 11, 세로 9, 높이 4.5m 내구도로 되어 있다. 중앙에 1m, 1m 기둥이 있고 기둥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가 교차되어 있고 보는 전장으로 0.6m, 너비 0.64 부하기둥은 내열성 제로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구부 뭐 있을 경우 자동 폐지장치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 약제를 구하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핵심이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요 그림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릴 수 있는 못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빠릅니까? 자, 여기가 11m 이렇게 되고요. 쟤가 얼마? 9m 이렇게 되고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는 요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를 보면은 얘가 0.4 곱하기 0.6으로 되어 있고 이 전체 길이 중에서 얼마가 빠지는 겁니까? 11m 중에서 1m 빠지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11m에서 빼기 1m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m에서 여기 1m 빠진 거 맞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 곱하기 0.4 곱하기 0.6 요래 되는 거 맞습니까? 최적을 구할 때? 요 최적 구할 때 최대한 간단하게 구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얘 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높이가 4.5m입니까? 요 최적이 전체 최적에서 감해야 될 최적 아닌가요? 그죠? 쉽게 계산하자고 쉽게 접근하자고요. 그래서 어떤 그림 하나 그리는 거, 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기둥 위치가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1m짜리, 자, 1m짜리, 1m짜리, 요렇게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1m만큼 또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에서는 입체적으로 그림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적을 구하는 게 목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내용 같은 경우는 분말에서만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지 않죠? 분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모든 가스계에서 지금 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불연성 재료를 했을 때 보편적으로 그냥 가로, 세로, 기둥, 높이 이렇게 한 것 말고 고가 있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바우격이 최적 구했고 그러면 거기서 빼주는 최적 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최적당 약제랑 그다음에 개부당 가상량 추가를 하게 되면 약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장 용기수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사해도 최소개수 그러니까 방사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접근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형태고 6번 문제는 선택하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적게다시 정도? 그 정도 되는 이제 문제 정도. 연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5번까지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은 얘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나오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화학식이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일단 꼭 아시고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했습니다.